안녕하십니까. 인천과학시의 회장 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교육부대 인천과학시의 개원 1주년을 축하해 주셔서 자리해 주신 대로 언론사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인사말과 더불어서 발표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할 거는 이제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의원 40명에 대한 의정 활동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회 사무처, 저를 포함해서 의회 사무처에서 어떻게 의원들을 지원해주고, 그분들의 권익을 보호해줬고, 그렇게 할 거냐. 세 번째로는 이제 향후 어떤 활동을, 의정 활동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향후 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보면은,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본 예산에서 22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추경이 있어가지고 총 23조로 이제 다뤘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도 207건 중에서 101건이 이제 의원 발의에 조례를 재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보고라든가 행정 사무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5분 발언 지정 질문은 약 204건을 했고, 지정 조치에 대한 내용은 746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시하고 입법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특위를 2개 하고, 그 다음에 연구단체 17개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중에서 도시계획 조사 특위는 이미 이제 활동을 마쳤고, 그 다음에 해양산업 특위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특위에 대한 거하고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시찰도 이제 41을 했고, 정책 토론회도 26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 모니터에 대한도 75건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언론을 많이 탔던 거는 이제 결의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7월 일을 개원한 이래 9월 23일 날에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6일 날에는 재외동포청 유치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금년 3월 달에 연결해서 3월 14일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결의대회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집행부에 힘을 실어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잘 유치됐으니까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월 달에는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을 촉구했는데, 여기는 이제 강화하, 옹진, 그 다음에 이제 저쪽 경기도 쪽에 가평하고 연천이 있는데, 이 4개를 중에서 이제 저희에 해당되는 강화, 옹진은 수도권 정비법으로 해제를 해달라. 그랬더니만 아직은 안 됐는데, 지난 5월 달에 이제 지방분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7월 10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 여기에서 수도권에서 강화하고 옹진이 제어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는 이제 교육기관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강화하고 옹진은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기타 단지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화하고 옹진에 들어올 수 있고, 저희가 이제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해양산업 클러스터도 강화나 옹진에 지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양산업 클러스터 하면은 그냥 조선, 그 다음에 수리단지, 그 다음에 이제 항만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교육관 들어갑니다. 교육관 예를 들면 이제 한국해양대, 그 다음에 이제 목포의 해양대. 여기서 이제 해기사, 즉 이제 기관사라든가 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양성하시는데, 그런 기관들의 인천 유치, 강화나 옹진에 유치할 수 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통과에 아주 저희는 굉장히 인천 지역의 국회의원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 28일 날에도 인천대에 대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촉구 결의안을 했고, 5월 9일 날에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유치도 저희가 결의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그저께죠? 네,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하겠다고 이제 지정했는데, 한국 내에서 그럼 어디를 할 거냐. 그렇게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는 송도하고 또 하나는 어디인데, 그래서 여기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송도 유치에 대한 지지선을 어저께 또 했고요.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고등법원이 7대, 6대 광역시 중에서 없어요. 5대 광역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인천에 고등법원이 있어야 된다는, 유치 결의안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2025 앞백 유치라든가, 뭐 대사법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행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의안이 어쨌든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의회 사무처, 저를 포함해서 의회 사무처들이, 의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그 다음에 직위, 권익보호, 그 다음에 홍보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먼저 이제 우리 의원들의 구성원을 보면요. 40명인데, 40명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26명, 민주당의 14명입니다. 이 중에서 또 이제, 석사하고 박사들이 있는데, 석사가 지금 18명이고 박사가 2명입니다. 22명 분이 석박사고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2명이 더, 6명 더 있어서 28명이 지금 석박사에 대한 내용을 되어 있고요. 여성분도 이제 6명이 계시고, 구의원 출신도 21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권역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분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 의장을 포함해서 의장단, 그리고 의회사무소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한편 내용이 이제 의정활동비에 대한 현실화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정책 지원관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지방자치법에서 이제 수정이 됐고, 또 이제 23년째 동결됐던 의정활동비인데 이게 이제 구의원의 경우는 월 110만 원이고 광역시도의원의 경우에는 월 150만 원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이라도 인상을 좀 시켜달라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지시를 하셔가지고 아마 금년 안에는 이제 다 이게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개 시도의장단이 있는데 여기 항상 저희가 권한했던 게 이제 예산 부분에서 총액 안도 제한을 폐지하려다 그리고 해외 출장비에 대한 현실화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인천 시의회만 해도 4급이 9명이 있습니다. 근데 3급이 없어요. 그리고 사무처장이 2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5쪽 집행부 넘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석 전문이라든가 담당관들이 잘 훈련을 시켜놓고 나면 그러면 집행부에 뺏기고 또 그다음에 저쪽에서 넘어오고 이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급을 꼭 신설해서 이게 전국 17개 시도가 다 거의 공립을 서울만 빼는 거예요. 서울만 한 군데만 그렇고 나머지 16개 광역시하고 도에서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다 보니까 정말로 지집행부의 어떤 보조 역할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정치권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 녹여가지고 지방의회법을 지금 제정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내일 이제 1주년 이제 개원 기념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지방의회법에 대한 초안을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피자분들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비교표 지방의회법 우리가 만든 지방의회법 또 17개 시도의장단 만든 지방의회법도 있고 국회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의회법은 국회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에 대한 것도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지방의회법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7개 시도의장단에서 만든 지방의회법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 달에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지나고 나서 17개 시도의장단에 저희 인천시의 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17개 의장단에 공식적인 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법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의원들이 이제 활동을 했으면 여러 특기라든가 혹은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획께서 많이 이제 기자분들한테 많이 요청해서 기획께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자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연구단체라든가 특기에 자문위원 모셔가지고 기자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화된 내용들 그래서 기자분들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고 정치 분야, 사회 분야, 항공 분야, 항만 분야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게 관련되는 걸 해서 기자분들에 대한 참여를 많이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라든가 TV 쪽에 출연이라든가 혹은 기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음 플랫폼 통해서
지난 1년간의 그 의회에 대한 내용들을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4만여 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4만여 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거를 뭐, 일반 여론조사 했다 그러면 뭐, 예산이 없는 들어가는데, 저희는 경품에 한 200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벤트로 뭐 쿠키라든가 도서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걸로 해가지고 유도를 해서 4만 분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발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앞으로는 요청하는 게, 주민들의 그 의견을 많이 좀 반영해달라.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매월 어떤 특정 주제라든가 어떤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월 여론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죠. 이용 플랫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매월 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정 모니터 요원들이 지금 한 50분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또 지역에서 오피니언 리더 노릇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이제 이분들의 숫자를 100분을 늘려서 분들이 이제 그 의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더 이제 뭐라고 할까 좀 의정 모니터라면 일종의 감시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잘 하고 있는지 또 출석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모니터에 대한 강화를 해서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시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좀 강화한 게 있어요. 지금 1층에서 보시면 기자실이 있는데 거기 한 데는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PK 먹었는데 다시 리월딩하고 또 일부 안쪽에는 창고를 썼던 거를 민원 상담실로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의원들이 내려가서 민원을 상담하기도 하고 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또 차도 마실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4층에 이제 의회 자료실인데 거기를 이제 완전히 스터디 카페화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의원 직원들이 가서 시식도 할 수 있고 커피도 직접 내려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커피 머신을 갖다 놓고 또 휴게 공간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지하에는 체력 단설이 있는데 운동도 어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다 보면 시간이 쫓기고 하다 보면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퍼스널 트레이너보다 놓고 상식 놓아가지고 이제 4년 동안 좀 운동을 좀 하시라. 그래서 몸짱도 만드시고 건강도 유지하시고 해야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리월딩 하고 기구도 다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트레이너 놓고 체지방 저기 하는 것도 있어요. 측정기도 이거 굉장히 건강검진 때는 맞는데 이거 항시 가서 자기들 자신의 체질, 그다음에 근육량 이런 것들 이제 측정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의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냉난방기에 대한 것도 교체를 싹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를 놓는데 각 의원실마다 다 놨어요. 놓고 여기 당신을 놓고 해서 공기청정기인데 거기다 살균 기능까지 한 공기청정기까지도 다 배치를 시켰고 저기 앞으로 2층에도 보지만 이제 살균 청소 로봇도 배치를 해서 항상 쾌적한 그리고 이제 감염되지 않는 그런 청정한 의회 청사를 만들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야에 대한 협치에 대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중하고 민주당하고의 비율이 그렇게 이제 약 5대3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상임이라든가 예결위 교정소에 항상 민주당에 대해서 항상 그 몫을 챙겨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결의대 할 때도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주제로만 이제 골라서 결의를 하고, 그래서 특정 정당에 의해서, 국민에 대한 정당에서 하는 거, 민주당에서 하는 이런 것에 보면 가급적이면 배제를 시키고 해서 여야 협치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 대한 정치 이슈들을 지방에 우리 인천시 의회는 하겠다. 예를 들면 핵 이슈, 철 이슈, 이런 게 해가지고 중앙에서 이슈되는 것들은 가급적 인천의회에서는 차단하고, 우리 인천 발전을 위해서만 우리가 이제 그 주제를 다루고, 시정림이라든가 어음바로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천을 위해서 인천시 의회들이 있는 거지, 중앙 정치를 위해서는 인천시 의원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각 지역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구청장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쭉 가져서 10개국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예산이 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공약이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경이라든가 본 예산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도 이미 마련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의장단하고 또 이제 상임위원장단에는 이제, 민주당 같이 있으니까 원례를 해서 항상 야당끼리 통화하고, 여야가 같이 소통을 하고, 또 우리 국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같이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항상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가 저희가 했던 내용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앞으로도 할 것이냐면은 이제
지방의회 제정법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방의원들에 대한 권익되지만, 어쨌든 지방의원들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정책지원관 부분도 그래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9명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600조에 300명이 그 국회의원들이 하면 1인당 2조 쪽으로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23조, 22조를 이제 40명이에요. 5천억입니다. 그러면 4분의 1만 해도 2명의 보좌관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 지원관을 주는데, 이분들이 다 시간제 선택제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공무원 같아요. 9 to 6입니다. 6시면 퇴근해요. 그러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서로 이제 눈치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각종 행사 가야 되고 그런데도 제대로 이제 활력이 좀 덜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지방의회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반드시 관시시키는 노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도 매우 이렇게 반영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조례도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정을 통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의 교류 활성화도 이제 하고, 그래서 뭐 베트남이든 이번에도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왔었는데, 저희가 아직 못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집행버스 아시아 도시 포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부분에 착과가 좋으면은, 저희도 아시아 의회 포럼을 통해서, 전 세계, 아시아 쪽에 있는, 의회들하고도 이제 같이 교류하는데, 태국이라든가 필리핀이나 이분들이 비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토로를 해요. 의원들도 비자가 나오기 어렵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아시아 포럼 통해서 이제 초청하고 그러면은, 분들하고 교류가 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건 이제 해양특위에 대한 것도 해양특위하고 연구단체에 대한 결과는 이제 또 하반기에 이제 별도로 이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요. 제가 이제 송도 쪽에 있는 학부모들하고도 이제 가서 이제 한 10대 분하고 같이 이제 또 지역구연하고 같이 간담회 한 적이 있는데, 송도만 해도 그냥 잘 살고 모든 인프라가 다 좋고 교통이 다 좋은데 제일 심각한 게 교육이더라고요. 이게 공교육하고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서 과밀에 대해서 역차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금년 2월 달에도 졸업식에 몇 번을 갔었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졸업식하고 국립학교에 대한 졸업식, 초등학교도 달라요. 근데, 제가 놀랬던 게 영화초등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중학교 갔더니, 이제 국제관광고등학교의 건물에 3층에 강당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위풍당당 행진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판단스키 행진곡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행진곡이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이런 스피커에서 이렇게 나온 줄 알았더니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오케스트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가 이게 아니고 사랑합니다. 이게 뭐랄까 인성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1인 1인 악기라든가 혹은 운동이라는 것들 태권도라든가 검도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사립학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방과후에 대한 걸 하려니까 종교에서 맞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송도 같은 경우도 중학교만 되면 벌써 송도 신도시가 아니고 옥면동이라든가 연수동이나 이쪽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하고, 거기도 모자라면 또 저쪽 부평이든 인천까지 여기 중구라든가 이쪽까지도 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교육청에다 맡길 게 아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이 교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고 역사 교과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그저께 이제 6.25 때도 보면은 이제 저쪽 경북 칠곡에서는 이제 오코 장군을 기억해달라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들이 오코 장군이라면 이름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6.25에서 그냥 메가드 장군 들었지만 오코 장군이 갔을 때 그때 낙동강 전선 그 라인 애들이 오코 라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오코 장군이 어느 부산인지 모르고, 다부정 전투에 있던 백인혁 장군에 대한 이름도 모르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교육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 중학교 3학년 친구가 그걸 기억해달라 해가지고, 칠곡군에서는 이제 오코 장군에 대한 흉상을 학교에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미스 코리아 경북 진선미는 또 길동아 우리 누나들이 오코 장군 이름을 기억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벤트도 하게끔 이렇게 이제 애들이 이제 아주 참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만 잘 시키면
정말로 역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인데 저희도 이제 여기 이제 시의 의장단이 있지만은 전직 의장단이 있죠. 여기 이제 전직 대통령들 사진을 좀 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을 좀 잘 공부해서 하고 이런 분에서 역사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고성교육감한테 세 가지를 좀 카톡을 보낸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영교시에 체육 운동하는 거 그분들 그다음에 서로 애들 존댓말 쓰는 거 지금 어쨌든 초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이 입에 욕을 안 달고 잘시를 안 해요. 그냥 애들이 그래서 존댓말 쓰기에 대한 거 부분. 그다음에 글씨를 보면 이게 무슨 하니까 글씨가 이게 알아볼 수 없이 악필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이거는 교육이잖아요. 가나다를 몰라. 가나다를 모를 정도로 글씨가 너무 악필인데 이런 거에 대한 결국 좀 우리 학교에서 좀 확보, 그 다음에 운동장이나 체육장 이런 대관 좀 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교육하고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갖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유정복 시장님이 이제 인천에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 해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행정 개편에 대한 부분인데 행정 개편을 이제 동구하고 중구하고 합치고 영종 나누고 서구로 나누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철도 3호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라국제도시가 7호선이 연결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승역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라도 거기서 시작해서 중봉대를 따라와서 동인천역 그다음에 이제 국제터미널 그래서 청라에 대한 청라 신도시 그다음에 종도 신도시에 대한 국제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혜택을 온 도시민들 중구 동구 미추홀 쪽으로 해주시려면 도시철 3호선이 꼭 반드시 빨리 진행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인천 역세권에 대해서도 또 이제 거기에 지원구청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인천 백화점 철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고, 또 지금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수도권 매입에 대한 부분도 수도권 매입 공사 빨리 인천에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얘기를 해서 직매립이 아니고 어쨌든 숙박정을 통해서 남은 제외갖고만 하는 그런 대체 매입지를 빨리 만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그걸 바꾸시면은 수도권 매입에 대한 부분도 잘 풀리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우리 의장단하고 같이 항상 상임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막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 시간을 빨리 갖기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의원 전원은 아직도 지금 이게 내일자라면 1098일입니다. 아직도 1000일이 남아서 1100일이 남아서 저희가 무슨 차차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주어진 시연의 그 임기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서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일단 슬로건을 하고 또 시집행부의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도 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심사라든가 또 감시와 견제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 시민행복단 조례 입법 활동 등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말씀대로 다음 질의에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손을 들으시면 말 겁니다. 그러면 소속하고 의원을 계시고 진행하시고요. 질문은 가볍고 말씀드리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궁금하시면 다 하셔도 돼요. 한국시 이성현 기자입니다. 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환경명각학과를 설립 계획을 우선된 홍보실 유치원에 대해 하나를 지도하는 것으로 올해 1차 실교육청 추가 경영 예산에서 131억 원을 삭감하는 등 올바른 교육재정 운영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 올바른 집행과 성실한 대상 집행, 경정을 한 좋은 설명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 유치원 무산권과 같은 인천시 교육청으로 성의 없는 사업 진행으로 낭비된 예산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발견됐는지 만약 있다면 총 규모는 얼마 정도 되며
이를 막기 위해 어떠한 행정적 페널티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교육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교육 예산이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구청장도 모르고, 구의원도 모르고, 시의원도 몰라요. 작년에 이제 금년도 본예산을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올라온데서 보니까, 모르는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오냐면, 여지껏은, 남부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청 본청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이제 지방교육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교육청 본청에서 받거든요. 이거를, 구청하고도 상의 전혀 안 해요. 교장 선생님들이 그냥 자기네가 필요한 거를 곧바로 남부교육청이나 본청에다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면 이제 국회의원은 이제 그걸 입수해가지고 이제 현수막을 걸어요. 뭐 무슨 초등학교에 무슨 체육관을 위해서 100억을 받아왔다. 근데 이게 100억이라는 게 10인지 아니면 국기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구의원들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또 물어보면은 교육청에서 답변을 안 줘요, 답변은.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모 의원님 명의로 해가지고 왕창 몰려가지고 그게 다 올라가고,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올라가고, 이런 그 교육청 예산에 대한 부분이, 편성하는 게 왜곡이 돼 있어요, 왜곡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으로는 구청하고도, 그 다음에 이제 구의원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하고 합의 안 된 상황, 그 모르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통과 안 시키겠다, 삭감 시키겠다. 이 결정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일부 이제 삭감시키고, 금년 추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들 직접 가시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이 모시기도 하고, 학부모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내용에서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청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일부 무슨 업체들이 좀 자기네 상품을 교장 선생님들 직접 다이렉트 해가지고 그걸 올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를 쭉 돕니다. 돌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는 그걸 또 교육청에 올리죠. 교육청이 그냥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은, 시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 교육청 예산 편성하고 좀 많이 좀 수준 차이가 좀 있다. 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올라오고, 여과 없이 그냥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냥 많이 파트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강을 해서 시교육청의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 정도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대한 예산 부분은 그렇게 좀 꼼꼼히, 구청에서도 그렇고, 구의원들도 그렇고, 시의원들이 공천을 보고, 그래서 이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SK 브로드밴드 인성방송의 김치학이라고 예. 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인성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정말 느껴졌는데요. 저는 이제 최근에 지금 항공업계 이슈에 대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인내에서도 관련 특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항만 배후단지 민간 개발 관련해가지고 항만업계라든지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회피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 그리고 의장님께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거를 이제 토론이라든가 혹은 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건설교통, 해양공국을 다루는 데가 이제 건설교통인데, 건설공국은 아직 깊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해양만을 좀 오랫동안 해왔었고,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민간 투자에 대해서 투자해가지고 개발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많이 상승돼요. 그거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지금도, 전국적으로 부산이라든가 여수광양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한강공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측정한 임대료보다 우리 인천이 제일 높아요. 평택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고라든가 그걸 이제 땅을 임대해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임대료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정도 쪽에 배후부지를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민간 자본이 들어가면은 이 임대료 올라가서 우리들 이렇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가장 큰 거고. 근데 이제 시라든가 혹은 이제 IPA라든가 이쪽에서 대수청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빨리 만들어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이 발전하고 창고에 대한 가동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면은 자동적으로 임대료도 낮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익이 높아지니까 이제 창고라는 것도 한번 고정비인데, 고정비가 이제 이래서 뭐 매출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비율이 낮아지니까 임대료가 높다고 걱정할 게 아니고, 배후 부지를 많이 만들어서 불동량이 많아지고, 이거를 대비하면은 그 임대료도 낮아지면서 우리 항만에 대한 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찬성을 한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자 터널도 만들고 민자 그 고속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재정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검단에도 이제 공원이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또 검단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도시계획에서도 이제 도시계조사 특위에서 결론낸 게, 이거 왜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민간에서 이제 개발 이익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고 했는데, 왜 갑자기 그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투명성, 이걸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재정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이제 민간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은 아니고, 어쨌든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면 훨씬 더 좋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장님도 이제 다보스 포럼에 가셨지만, 거기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뭐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군력 대중 외교 이런 거 대사 가는데, 저희는 오히려 가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가 중국에 많이 의존이 돼 있다. 그래서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여객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지금 그냥 보따리 상도 하다못해 보따리 상도 이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이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크루즈도 많이 오고 해야 인천 지역 경제가 많이 살 수 있는데, 지금 그때 거의 끊긴 지가 꽤 되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천하고 또 아시다시피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요. 원자재 같은 거 수입 많이 해서 이제 가공해서 수출하고 그러는데, 이 수입항으로서의 그 역할이 자꾸 줄어든다. 그건 이제 중국하고 교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산동성하고 이제 교류가 돼 있으니까 그것 쪽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서 중앙정부와 별도로 어떤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서로 유연한 정책을 하자. 이렇게 좀 격려해서 보내드렸거든요. 아주 기분 좋게 가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잘 오셔가지고 이제 좋은 성과를 내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항만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라도 빨리 대호 부지라든가 혹은 이제 또 여러 가지 연구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신문의 김대희 기자인데요. 예. 설명하실 때 의장님도 지방의회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방의회 문화라든가 유창함에서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저 공감을 하고 실기를 말했습니다. 아유, 저는 감사합니다. 의회를 달리해서 예. 지방의회법은 의회를 위한 어떤 법이냐면 입법평가제도라는 게 제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입법평가제도가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최근에 들어서 경상남도라든가 강원도, 강광일시 이런 데 시행을 하고 있고, 강광일시 같은 경우는 7월 1일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죠. 이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인천시의 조례가 몇 건인지라는 걸 확인해 보니까 4,277건이나 되더라고요. 예. 상당히 많은 조례인데, 예. 이 조례를 과연 우리가 몇 가지나 기억하겠습니까? 많기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쭉 그런 조례들을 만들어 가지고 보면, 지금 꼭 없어져야 되는 조례도 있고, 또 이걸 개정해야 되는 조례도 있고, 비슷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럼 통폐합할 필요도 있고요. 근데 그 많은 조례들이 제정되어서 과연 입법 목적에 맞게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인천시청에서도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지금 표준을 두고 있고요. 또 중부가 지금 올해 도입을 했더라고요. 시교육청도 도입을 했고, 네. 정작 지금 시청은 없어요, 시의회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의회법에는 이제, 국회법에 준해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라는 건 사실은 또,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법평가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국회법에 이런 내용이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이제 그 보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일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방예법에서 초안을 받아보면, 그 다음에 7월이나 8월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정도에 거쳐가지고, 이제 그 정책 토론을 해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여론 수렴을 해서, 이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이제 과다 싶은 건 또 이제, 삭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완해서, 그 다음에 17개 시도정당에 9월 달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런 의견 수렴할 때, 이 부분을 또 아까 말씀드린 이 플랫폼에다가, 이윤카드 플랫폼에다가 저희가 이제 올려서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 부분들 보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서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경제부 이지 기자라고 하는데요. 자, 1주년 되셨는데, 민원 파일 집행부 관련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방의 인사권 동의 계속 얘기하시고, 예정 얘기하시잖아요. 그 전세사기 관련 결의안이 부결이 되면서 사실 주민들은 좀 실망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 보면서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갖게 되거나, 뭐 정책 지원가 임명하거나 할 경우에 좀, 영향이 있을까? 주민들한테 정말 효능감이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정복 시장님의 집행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저희가 이제 거의 100% 이제, 수긍한다고 봅니다. 근데 두 가지가 1주년 할 때도 빠진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이제, 지금 이제 인천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8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25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100개가 좀 진행 중인데, IH, 그러니까 도시공사하고 LH에서의 사업 물량은 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 계획 승인부터 시작하려면 7개의 산을 넘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이제 경관, 도시계획, 그 다음에 교통, 환경, 교육, 문화재, 그 다음에 건축. 이거 하나 삐걱하면은 기본적으로 3개월, 4개월은 금방이고, 1년, 어떤 거는 2년 가요. 문화재 하나만 해도 지금 화석평 같은 게 2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 지금 보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내서 어렵니까. 지금 이제 서울의 오세훈 시장님은 그걸 이제 들어오자마자 한 게 도시계획 통합시민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지금도 활발하게만 해서 조례도 막 바꾸고 해가지고 서울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돼 있고 그러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서울 집값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낙관적인 거를 보고 있는데 인천이 그 부분이 약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정걸 씨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해양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으시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라는 게 우리가 무슨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유지를 갖다가 놀고 있는 땅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해양산업 단지를 직접화된 단지를 만드는 게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우리 특유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송도 신항이라든가 혹은 이제 영종도의 제2준설도 만드는 거라든가 혹은 영흥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도시철도 3호선 도인천 역세권 행정 개편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가지고 제일 시급한 게 도시철도 3호선 만드는 게 제일 시급하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청라에도 스타필드 들어온다, 무슨 돔 들어온다, 야구돔 들어온다, 송도도 GTX 비노선 착공한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의료도 이제 800병상이 이제 청라에는 이제 전대아산에서 우리나라 1위의 전대아산에서 이제 들어오고 연대가 이제 또 연대의료원이 또 중대에 들어오고 영종에도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구도심에 있는 분들이 구도심 시민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교육에 대한 보면 아까 역차별이 좀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이제 조그만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님이 제대로 좀 하시려면 도시철 3호선하고 동천 역세권을 빨리 개발해야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까지 다 연결해서 그 혜택이 국제 도시로서의 혜택이 골고루 퍼진다. 약수효과가 거기서 나온다. 약수효과에 대한 부분은 바로 도시철 3호선하고 동천 역세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같이 잘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또 여러 가지 결의안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대사법원도 꼭 필요하고 2022 앞이게 대한 뉴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정세사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보류가 됐어요. 그 보류된 사유는 그 사이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랄까, 뭐 탓할 게 없어요. 잘 가자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그 시 자체에서도 지금 전사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혹은 이제 전사기업에 대한 신고센터라든가 뭐 행정에 대한 집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특별법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완해서 다시 이제 시가할 걸 하자. 이렇게 해서 고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아시다시피 전사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국회 특별법도 미흡해서 더 보완하자고 지금 여야가 계속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사기에 대한 어떤 결의안을 부정적으로 해서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보완해서 해야지, 우리가 먼저 선제로 나갔다가 뭐 아시다시피 행안부라든가 상위법에 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소당하고 이렇게 안 나게끔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없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보완이 또 나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보완을 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수대 김현철 기자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었는데 답변 안 하신 부분이랑 같이 여쭤보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취임하실 때부터 의회 인사권 동의 크게 주장하셨었는데 이런 인천시의 인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완벽한 인사권 동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 집행부랑 의견의 갈등이나 충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견 교환 과정에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좀 얘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 이제 저번 추경 예산 심의 당시에 이제 어떤 복지 예산 이런 문제들도 좀 많이 지적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시의원 일부 시의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해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시의회 자체의 어떤 고민이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인사결에 대한 부분은 시 입장은 그렇죠. 저희가 이제 홍보 담당관을 하나 신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4급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5급, 6급, 7급 다 필요한데, 이번에 굉장히 난색을 필요한 바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했죠. 정책지원관을 지금 벌써 이제 20명을 했는데, 그걸 어쨌든 행안부에서 그걸 줬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시에 있는 인원에 대해서 빠져나갔다, 이런 식이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시장님하고 다시 얘기한 게, 17개 시도 중에서 시의회 의장의 비서실장이 5급인 데는 6개밖에 없어요. 11개가 다 4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비서실장 4급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담당관을 겸하게, 지금 총무 담당관실이 6개 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총무 담당관에 대한 비중이 과해서 그걸 반으로 쪼개서 총무 담당관 3개 팀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담당관을 통해서 이제 3개 팀 하면서 이제 비서실도 같이 하게끔. 그래서 인사를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는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갈등이라고 비치는 것보다도 서로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쪽지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또 이제 또 상임위에서 또 이제 좀 비상식적인 거 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개선하고, 근데 쪽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또 내지는 어떤 자기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쪽지 예산을 이제 집어넣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쪽지 예산은 안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청에 대한 편성할 때도 이제 사전에 지원들하고 충분한 결과를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쪽지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예결위를 구성하는데 지금 13명이에요. 13분 있는데, 이제 상임위에서 2명씩 오가지고 10분, 그 다음에 3명을 의장 목소리가 하는데, 일단 먼저 상임위에서는 이제 상임위에서 다룬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예결위를 가서 다루니까 문제가 없을 건데,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옹진이라든가 강화라든가 중구라든가 동구라든가 이쪽에는 이제 지원이 1명꼴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안 들어가게 되면은 그쪽에 대한 지역에 대한 예산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남동구 목소리도 한번 추천했고, 부평구에 대한 것도 빠져 있어요. 부평구에 대한 것도 하고, 강화구에 대한 것도 하나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좀 하락이 되면은 좀 더 늘려서, 지금 이게 30명일 때부터 이게 13명에 대한 예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늘려서 쉽게 구분해서 항상 그 자기 지역구를 챙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도록 좀 민원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법에 대한 건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신문에 난 대로, 저도 그렇고 모든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그 주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이제 부평이다 그러면 부평에 대해서 좋은 일, 제1로 들어오잖아요. 제1로는 이제, 캠프에다가 이제 미국 캠프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유치하면은 그게 어쨌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좋은 일이고 지역 전체가 좋은 일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 지역 의원이 거기서 한다. 그러니까 너 당신 거기서 살면은 니네 집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충돌법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은 의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누구나 다 40명의 시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 비례를 빼시더라도 어쨌든 비례의원들도 자기 지역가 다 인천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위해서 보건병원도 가져오고 또 제3의료원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국립, 시립, 요양원도 가져오고 이런 게 다 가져오면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 자기 집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이해충돌법이다. 이러면 이제 저희 시의원들은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양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 질문 보셨습니까? 기업인들도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98이 남았습니다. 이제 보통 저희가 선출직이 들어오면은 들어오자마자 생각한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다음번 재선하는 거. 이게 지상과제로 본능적으로 머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1098일 이런 걸 강조하는 거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일하고 본인이 내가 이 지역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그래서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아들, 딸들이 자랑스럽다 생각하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이거를 다음번 공천을 위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좌우면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자꾸 주의를 주면서 시원들 보고 이제 열심히 우리 주어진 직위에서 열심히 일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제9대 인천광역시 기업인주주의회 만들어 마치겠습니다.